기본적으로 우리는 기표화할 수 없는 거는 표현하거나 관심을 갖기 어려워요. 지시 가능하고 기표화 가능한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지시 가능한 것과 기표화 가능한 것 사이에 기표화하지도 않고 지시하지도 않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 그 드라마 봤어? 그 무슨 드라마 친구와 함께 그거." 아 친구와 함께 그거. 근데 그 친구와 함께 그거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친구에 담겨 있는 각자가 갖고 있는 정서, 그리고 그 드라마 봤어라고 할 때 그 드라마를 권해 준 그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애착 관계, 애정,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죠. 여기에서 어떤 잉여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기표 외에 무엇인가, 감정과 관계성과 이런 것들이 대화의 관계를 맺어가죠. 그러면서 상징화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전쟁터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전쟁터에 있을 때 제가 그 응답하라 1988 응파를 그 그 담아서 가져갔고요. 그리고 그 전쟁통 속에서 그 스트레스와 이런 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 응파를 봤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어떤 그 통로였어요, 그게. 음.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의 응팔이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재밌는 드라마, 이런 기표화 가능한 그걸 넘어선 어떤 잉여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나한테는 응팔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상징성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다른 드라마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어떤 그런 드라마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표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표 가능한 것 외에 어떤 잉여 관계들이 기표 가능한 것들끼리 사이에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그게 어떤 상징성을 갖고 상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표화가 된 것들은 기표화 자체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게 기표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표와 다른 상징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혹은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건 기표죠. 그건 기호예요. 자, 그런데 저한테 있어서 그건 또 다른 상징이에요. 그래서 상징과 기호는 서로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표가 이전 책의 그 물 자체로서의 그 단어 자체라면 상징화에는 다른 잉여성과 잉여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런 그러면 그 기표 안에 담겨 있는 기의는 정말 그 의미만이 아니라 잉여성과 상징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기의가 돼요. 기표하고 엮여 있으면서. 자, 여기서 혹시 기의와 기표 제가 앞 강좌에서 설명을 했지만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표는 그 지시체, 단어 자체 뭐 이런 거예요. 그 물체를 지시하는 어떤 지시적 역할을 하는 게 기표예요. 기의는 그 지시한 대상 자체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의 실체는 기의가 되고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리키는 나무라는 글자, 그건 기표예요. 그리고 어 추억이라는 단어, 그 단어 자체는 기표고요. 추억이라는 말을 했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추억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 그건 기의예요.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체계와 그런 모든 이미지와 어떤 그 민주주의에 담겨 있는 국민의 주인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건 기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는 기표예요. 이걸 합쳐서 기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열 분석 개념에서의 기의 역할은 그 상징화하는 과정에 잉여성이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무정형이에요. 무정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분열 분석에서 이 무정형, 형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무정형, 이런 무정형의 연속체가 있어요. 이 무정형의 연속체가 기표 아래서 끊임없이 미끄러져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자, 사람마다 상징화한 기의가 달라요. 잉여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응팔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응팔하고는 좀 달라요. 제 가족들은 또 저랑 같은 상징화된 응팔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 다른 사람들하고 응팔에 대해서 응답하라 1988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응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응팔은 나한테 굉장히 특별해."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제가 갖고 있는 기의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미끄러져요. 그러면 "그거는 왜 너한테 그렇게 특별해? 전쟁터에 있었거든." 이렇게 해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표작용적 사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미끄러지기 때문에 기표는 기표 자체의 역할을 못하고 그 기표에 담겨 있는 수많은 상징과 기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기표는 어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고 기표 외에 다른 것들로 표현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추상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그 기표를 다 추상화합니다. 이 기표 안에 그래서 정말로 그 기표가 최초에 담고자 했던 의미로서의 기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잉여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상징화되어 있는 추상이 이 모든 기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기표가 무서운 거예요. 미끄러지죠. 계속 미끄러지면서 추상화되고 이러면서 그 기표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전부 다 추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해도 그건 추상화예요. 나는 한강이 너무 좋아. 자, 여기서 한강이 너무 좋아 할 때 벌써 이미 한강은 흐르는 물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추억과 잉여성과 상징화가 그 안에 다 담기면서 이 추상화가 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난 한강이 너무 좋아에 이미 추상화가 된 거예요. 한강은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기표는 기표 자체로 있지 않아요. 다 추상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의를 사람들은 전부 다 추상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실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추상화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이상한 표정으로 봤다. 수희가, 그 수희 아저씨가 세무서에서 온 편지를 전해줬다. 개똥을 밟았다. 나무 토막 2개를 봤다.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자, 이게 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부인이 이상한 표정으로 날 봐요. 나가는데 수희 아저씨가 세무서에서 온 편지라고 이렇게 전해줬어요. 딱 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개똥을 밟았어요. 그리고 작은 나무 토막 2개를 봤어요. 가다가 작은 나무 토막 2개가 있네.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면서 수군거려요. 뭐지? 이런 어떤 아무런 맥락이 없는 그런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여기서 아무 연결고리가 없어요. 각각은. 근데 나는 이런 경험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무력감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불확실한 인연관계들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그러면서 뭔가를 다 상징화를 해요. 오늘 이상한 날이다. 이렇게. 그 기호가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그게 그 기호다라고 딱 정해지지 않아요. 수희 아저씨가 편지를 줬다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부인이 나를 봤다가 아니라 이상한 표정으로 봤어. 개똥을 밟았어. 나는 개똥을 밟았다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일이 왜 자꾸 생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불확실함으로 잉여관계가 막 형성이 돼요. 뭔가 이상한 무력함이 나타나요. 이게 상징화되고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기후가 계속 미끄러지면서 뭔가 내가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초권력, 기표의 초권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표의 초권력에 다가가서 편집증적인 사고 체계를 구성해요. 자, 각각은 다 별개인데 여기에 각각의 기표가 갖고 있는 어떤 초권력이 있는데 거기에 다가가서 저는 편집증적인 사고 체계를 구성해요. 이 하나를 편집증, 즉 편집한 그 어떤 집중하는 하나로 다 몰입해 나가는 사고 체계를 구성해요. 부인이 나를 이상한 표정으로 봤어. 편지를 전해줬는데 평소에 편지 안 전해줬는데 나한테 편지를 전해줬어. 수희가 이상해. 뭔가 계속 편집증적으로 그 잉여성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추상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 없는 의미 생성이 기호를 대체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 의미가 생성이 돼요. 그날 하루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자, 이렇게 뭔가 추상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게 다
뭐 면밀하게 기표 자체에 의식화할 수 있는 어떤 것, 기표화할 수 있는 어떤 것,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증명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시대 상황,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화되면서 그 종합화된 그 잉여 관계를 통해서 이 종합화된 것들이 서로 엮이고 잉여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상징 체계를 가지면서 이데올로기 의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호를 대체합니다. 이 잉여 생성이, 이렇게 생성된 의미가, 이 의미 생성이 기호를 대체하는 거예요. 저한테 응팔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저에게만 생성된 거예요. 응팔이라고 하는 기호를 대체했어요. 그 의미가. 이렇게 인간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낸다는 것, 이 체계에 실체와 실체, 기표와 기표 사이를 메꿔내는 잉여 관계를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저 여자가 나를 쳐다봤다. 저 여자가 먼 거리에서 나에게 다가온다. 나를 쳐다봤다. 날 보고 웃었다. 자, 이 세 개를 엮여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날 비웃었어, 날 미워하나 봐, 이럴 거고, 어떤 사람은 쟤 나한테 관심 있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나한테 다가왔다, 나를 쳐다봤다, 나를 보고 웃었다. 이 세 개의 기호를 엮어내는데 어떤 잉여관계들이 형성되고, 그 잉여관계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거기에 기회를 부여하는 건 나. 이거를 분석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이 갖고 말한 내러티브를 나의 기준으로 분석을 해버리면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전부. 그 사람의 기준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잘 관찰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하나의 맥락, 하나의 기준으로만 다 해석해서 때리려고 하면 이건 편집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체계의 심리치료적 체계 안에 모든 내러티브를 다 구겨 넣어서 이대로 해석해야 돼 라고 하는 건 편집증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편집증적이라는 거죠. 그 의미 생성들이 다 다른데, 사람마다. 이건 이제 그 천개의 고원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내가 부정을 저질러요. 그때 크로우 인디언은 아내 얼굴을 베버려요. 크로우 인디언은. 자, 그런데 호피족은 가뭄과 기근이 마을을 덮치기를 기원합니다. 부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에게 저주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크로우 인디언은 그냥 상황을 1대1로 대입하죠. 굉장히 기표적이죠.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아내를 혼내는 거예요. 근데 호피족은 그렇지 않죠.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신에게. 이렇게 가요. 하나로 다 통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마을을 다 덮치기를 기원을 해버려요. 어떤 편집 체계가 있어요. 하나로 다 환원시키는 체계가 있어요. 호피족에게는. 근데 크로우는 유목민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1대1 대입해서 딱 끝내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어떤 것이 옳다, 이런 판단 기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분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화가 되는 것, 그 기표를 기표 자체로 보지 않고 추상화가 되는 것, 이 추상화를 통해서 생성되는 그 의미, 이 추상화를 통한 의미 생성을 중심으로 기표를 사람들은 해석해요. 그 기표가 갖고 있는 그 기표의 힘을 기표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추상화를 통해서 생성된 의미가 내 안에 있고, 혹은 잉여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의미를 갖고 그 기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해석망상이라고 합니다.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의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기표를 다시 부여하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다시 장전하고 다시 생산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표를 재생산하고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게 이 해석의 소통이에요. 해석의 소통. 이거를 계속해서 기표를 재생산하고 생산하고 이런 기표의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기표작용적 그 사슬이 만들어지는 건 이 해석을 통한 소통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처럼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음 이렇게 사슬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데 기표도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기표도 계속 생산이 돼요. 옛날에는 팔방미인이라 그랬어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뭐 육각형 인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용어들 기표들도 계속해서 연쇄돼서 발전을 해오죠. 그렇게 연쇄될 때 그대로 복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의미작용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의미들이 생성되면서 계속해서 연쇄가 되는 겁니다. 다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결국 이 의미 생성에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해석으로 의미 생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의미는 생성됐고 잉여 관계에 의해서 의미는 생성됐고 그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